네, 황양수의 톡톡톡 어게인 변희재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변 대표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일요일 날 최순실 들어오고 일요일 날 오후에 새누리당이 거국 중립 내각 제안하고 또 일요일 날 오후에 우병우 또 이원종 비서실장 등 청와대 3인방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이 최순실이 이제 출두를 했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 월요일 날 오후에 긴급 체포가 되고 화요일 날 최순실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화요일 날이 아니죠. 예, 수요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안종범 씨가 이렇게 출두하고 그 다음에 총리 발표가 어제 수요일 날 났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목요일 날 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강옥 씨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신없이 오는데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에 이 총리와 비서실장이 발표됐는데 공교롭게도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안종범 수석 출두, 안종범 수석 출두는 대통령이 직접 이 지시를 했는가, 이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돈을 거두라고 지시했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다루는 아주 결정적인 이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이 수사를 검토하겠다 했고 청와대는 지금 필요하다면 수사를 받겠다고 결정하겠다. 지금 그까지 갔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뭐 사실상 거국중립 내각처럼 운영하겠다 책임 총리제다부터 이야기하면서 뭐 사드라든지 교과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뭘 어떻게 아니 근데 아마도 이 정치 쪽에서 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볼 때는 총리하고 비서실장하고 임명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했을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다 꼬이는 건데 누가 봐도 이원종 실장이랑 김전 정무수석이 지난 토요일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가 당연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임명이 되고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이 사람들이 여야와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총리가 임명이 돼야지만 총리가 임명되는 과정에서 왜 전화를 안 했냐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여당 야당 다. 전화 누가 합니까?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전화하는 거죠 당연히. 그 전화하고 주로 이제 당대표한테는 비서실장이 이제 알려주고 한 발표한 한 하루 전이나 뭐 당일날 한 몇 시간 전에 그 다음부터 정무수석은 각 국회의원들 다 전화 걸어서 임명 동의안 도와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임명 절차인데 그 가장 중요한 둘을 임명하지 않고 총리를 딱 던져놓으니 다 이거 관리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 당연히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돼서 어제 김병준 실장 임명되자마자 거기서부터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일단 이정현 대표도 몰랐다고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미 안철수 의원에 의해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건 당대표입니다. 당대표 내정자예요. 원래는 지난주에 당대표로 임명이 됐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너무 늦게 얘기해가지고 박지원 등등 호남 중진들이 이거 뭐냐 그래서 한 주를 연기해서 11월 7일날 이제 거의 의총이 열리고 그랬거든요. 시간의 문제지 실제로는 안철수 의원이 설득해서 김병준 씨가 국민의당 당대표로 거의 임명되는 상황이었는데 남의 당 당대표를 빼온 거예요. 이거, 총리로. 그리고 본인이 뭐 당 안에서 김병준 씨를 데려가느냐 하는 문제에서 뭐 과거에 친노 사람이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일단 본인이 명백하게 나 안 하겠다라고 거절한 게 아니라 하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도중에 빼간 거라고. 어정쩡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상돈 의원 얘기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 당에다가. 그러니까 총리 제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다 해가지고 안철수 의원이랑 상의한 적 없다. 그냥 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철수 의원은 뒤통수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 김병준 지금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자신이 대표직을 하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도중에 그것보다 더 좋은 제안이 오니까 가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평론을 방송국에 하는 사람을 보면 어디에 몇 시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페이를 좀 한 2배, 3배 더 줄게 하니까 그 약속을 깨버리고 일방적으로
딴 방송국에 가버린 거. 아, 그거는 그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만 해도 원수가 되는데 네. 이건 더 심각한 게 당내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그때부터 다 1대1로 전화해가지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빼갔으니 안철수 의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당에서. 이거 완전히 이거 그럼 당내 사람들 그럴 거 아니야? 너는 지금 네가 추천했던 사람이 절로 간지도 모르고 유지했냐 해서 안철수 의원이 엄청 타격을 받았고 정치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안철수 의원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열 엄청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까지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밤에 심야에 갑자기 안철수 의원 하야를 했는데 안 의원이 그 김병준 이 총리 내정자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아니, 하야를 했죠. 안철수 의원이 김병준 내정자는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게 본인이 당대표로 스카우트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자격은 시비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빼간 청와대 행태를 가지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 하야라는 거는 가장 극단적인 수를 썼는데 뭐 저는 솔직히 페이스북에다가 안철수 의원에게 좀 그릇을 좀 크게 좀 해라 이거 화풀이 할 때 아니지 않냐고 썼지만 사실 그 심정은 이해가 되죠. 예전에 김대중 정권 때 DJP 연합 돼가지고 자민연합하고 내가 같이 꾸리고 있을 때 DJP 연합이 깨지는 과정에서 원래 이한동이라고 자민련 의원이 총리하고 있었는데 예, 그렇죠. 그쵸 깨졌으면 이한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총리 임명 총리도 원래 연합할 때 했었는데 깨졌으니까 이한동은 나와야 되는데 DJ가 붙잡아가지고 남아 있었다고요. 완전 철천지 원수가 됐죠. 그래서 자민련하고 김대중하고 그 정도만 가지고도 이거는 안철수 의원의 반응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럼 누가 잘못했냐? 청와대가 일단 잘못했죠. 청와대가 다 공개가 됐잖아요 언론에. 김병준 씨가 국민의당 당대표로 내정됐다는 얘기는. 신문에 다 나왔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그 김병준을 작업을 했으면은 이건 당연히 안철수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김병준 씨 자체가 안철수 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상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상의를 안 한 이유는 안철수 의원이 반대할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반대하면은 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금 안철수 의원 당도 한 38석 정도 가지고 아니 있잖아요. 굉장히 큰 지금 총리 임명 그 동의안에 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8석을 가진 당을 갖다가 설득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 그러면 38석 가진 당이 결사적으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자빠지면 민주당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쪽이나 민주당은 누가 들어와도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누가 들어와도 어차피 네. 반대하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 38석이니까 이 사람들이 찬성해야지 동의안이 통과되는 건데 예. 이렇게 일을 처리했으니 아니 누가 찬성했어요 이거?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김종인도 있고 손학규도 있고 뭐 김경재 총재도 있고 이런데 왜 하필 그렇게 굳이 다른 당의 대표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빼가가 버릴까요? 그것도 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도 임명하기 전에 이렇게 너무 빨리 비서실장하고 지금은 한강호 비서실장이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지만 하여튼 이분 뭐 노련한 분이죠. 최소한 한강호 비서실장이 있었으면은 이렇게는 처리 안 했을 겁니다. 최소한 국민의당 쪽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쪽이 반대한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거 위험합니다. 동의안 통과 안 됩니다. 해서 땅까지 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련한 비서실장도 없는 상태에서 덜렁 그냥 남의 당에 있는 사람을 들어와서 던져놓고 지금 책임도 못 져요. 이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뭐 여당과 관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일을 꺼여놨고 김병준 씨 이분도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뭐 온갖 곳에서 배신자 소리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분 자체가 지금 노무현에 대한 배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명백한 배신이죠 이거는. 근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낮에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나왔습니까? 그거는 뭐 기자들의 질문 안 했는지 그건 안 나오죠. 서로 민망해서 안 하나? 이게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데 뭐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은 뭐 중요하게 안 본 것 같아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로 박근혜 정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러니까 또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어제 박근혜 정권하고 한 번도 손발을 맞춰본 적이 없고 이념적으로 가장 중요한 박근혜 정권이 중요하게 뭐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데 박근혜 정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교과서 강력한 폐지론자입니다. 이미 그건 동아일보 칼럼 쓸 때 써놨던 거죠. 김병준 씨가. 그리고 사드 배치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기자들이. 김병준 씨가 국정교과서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내 소신이고 소신을 꺾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지금 코너에 몰렸다 해서 정권이 지금 출발한 51%를 지지해준 그런 어떤 보수 지지층의 부분들을 다 저버리고 그거 국정교과서와 사드라는 건 안보와 이념에서 핵심적인 쌍두마차 아닙니까? 다 저버리고 김병준을 갖다 해야 될 만큼의
그런 상황에 몰렸다면 차라리 그냥 하야해버리는 게 낫지 근데 않겠어요? 그런 상황으로 진짜 몰렸는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총리 임명은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게 청와대 문제였죠. 이건 사실 내각도 이제 문체부가 걸려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청와대가 이 주 문제니까 차분하게 청와대 인사를 다 마치고 그 새롭게 들어간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시간 갖고 다 의견 물어서 했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무슨 황교안 총리가 무슨 또 엄청난 지금 결격서가 있느냐 총리 수행할 때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이런 사단을 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거죠. 오늘 김병준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내가 방치할 수는 없다. 내가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를 살리겠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황교안 총리가 그런 대로 무난하게 가고 있었잖아요. 물론 정말 좀 쇄신을 위해서는 전 나중에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뭐 황교안 내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지. 그건 청와대부터 바로 잡아놓고 하면 되는데 왜 내각을 뒤흔들고 오히려 김병준 총리가 들어가서 국정교과서를 무효화시키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정부 내각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왜 이런 사단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 좀 희한한 게 황교안 총리가 어제 뭐 신라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청사로 와서 그 지금 대통령이 3주째 국무회의를 주지 않으신대요. 원래는 교대로 했는데 격주로. 그러니까 황 총리가 이 부총리, 경제부총리, 또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등 핵심 부처 장관들과 매일 이렇게 회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 업무들을 우리가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잘 챙기자. 그때 문자로 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1시에 이임식 하겠다 하다가 또 1시간 20분쯤 지나서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원래 이게 총리를 갖다가 새로 임명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총리한테 그렇게 된 상황과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문자로 보내는데 누가 문자를 보내는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황교안 총리가 오늘 뭐 그건 또 부인을 했는데 문자로 받은 게 아니고 뭐 사전 논의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임식을 바로 좀 이상하죠. 아니 원래 총리가 국회에서 표결이 통과되는 순간에 전임 총리가 현임 지금 하고 있는 총리가 그때 임식을 하죠. 왜냐하면 총리가 지명 내정됐다 하더라도 총리는 기본적으로 20일 빨라야 그리고 뭐 보통 한 달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리고 한 3명 중에 1명은 아웃되기 때문에 낙마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만두지 않는데 뭔가 좀 거기서도 좀 뭐 소통이나 불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이상해요. 그 총리 한 명 임명하면서 갑자기 이제 부총리하고 국민안전장관까지 교체를 해놓으니까 업무 두 부처가 마비가 되죠. 이 지금 부총리하고 장관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오히려 쓸데없이 국정을 붕괴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걸 가지고. 근데 좀 뜬금없는 게 경제부총리는 뭐 경제를 살린다 그렇다 칩시다. 근데 국민안전처 장관은 왜 바꿨어요? 그건 이제 뭐 김병준 총리가 이제 자기 사람 데려가겠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추천했다 그러니까 받아줬는데 아니 이 사람이 청문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청문회부터 통과시켜놓고 얘기를 해야지. 다 한 5명 발표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 지금. 그리고 또 순서로 보면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하고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이 갖춰진 상황에서 총리를 갖다가 또 청와대 새로 갓 들어온 비서진들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리를 가면 물색하고 검증하고 해서 가야 되는데 뭐가 급하다고 왜 이렇게 뭐 이거 지금 최순실이 영장 청구되는 날하고 안종범이 이렇게 출석하는 날 언론에 기사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대해서 이게 도저히 이건 이제 한강욱 비서실장이 어차피 제가 볼 때 김병준 총리 카드는 무산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한강욱 비서실장이 알아보고 설명해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김병준 씨가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자 인사청문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럼 20일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상태로 20일까지. 그래서 20일이 되도록 인사청문회가 없으면은 그냥 무산되는 거죠. 요즘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리설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위헌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다가 임명동의안 올려버리는데 100% 부결이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다 부결시킨다 그러는데 그럼 또 20일간에 또 이제 국정 공백이 되는 거고 지금 다 이제 헝클어진 거죠. 근데 물론 저는 이 청와대하고 김병준 실장도 엄청난 실책을 저질렀는데 야당의 태도도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야당이 하는 태도가 반대하는 이유가 김병준 총리를 우리야 왜 합의하지 않았냐. 합의를 할 사안은 아니죠. 합의를 할 사안이 아니고 야당이 아마 청와대 그랬을 거예요. 김병준 정도면은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봤을 겁니다. 그 던져놨어요. 그러면 그게 수용이 안 되면은 청문회 열어가지고 그걸 자격을 문제 삼아서 부결시키면 되는 건데 그냥 내놓자마자 우리하고 합의하지 않은 인사는 다 거절.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박 대통령의 총리와 장관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내각의 인사권 가지고 마지막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건데 모든 인사를 그 야당이 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난 청와대가 좀 익명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또 김병준 씨 쪽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야당하고 합의하라는 야당이 딱 정의당까지 하고 3개고 거기 또 개파가 또 얼마나 달라요? 그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 내각 자체가 이게? 요즘 제3지대 또 하는 세력들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여당도 지금 세력이 최대 2개 아닙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김병준 정도면 그리고 어차피 그 이정현 대표하고 정진석 대표가 그때 손학규, 김종인, 김병준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해달라는 대로 김병준 던져줬으면은 야당 측 인사하고 절차 이상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인사청문회 검증해가지고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되는 건데 아예 원천적으로 우리하고 얘기 안 하는 인사는 안 받겠다. 대통령 인정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미 김병준을 임명하기 전에 거국 중립 내각을 야당이 이야기를 처음에 했다가 새누리당이 아예 그럼 야당이 이야기했을 때 받는다고 해서 확실히 그랬어야 되는데 야당이 이야기를 던졌다가 이거 이야기 잘못했네 괜히 이거 말이야 했다가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고 이 마치 거국 중립 내각을 중심으로 이원 집정부제 개헌 세력들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자 이거 거두어야 되겠네 하고 거의 발을 빼는데 새누리당이 들어갔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했을 때 그랬어야지요. 그러니까 발을 빼는데 넣으니까 우리는 그걸 제안했다가 이미 철회한 거다. 너가 안 한다며.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입장이 바뀌었다.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문재인 대표 얘기는 박 대통령이 탈당하고 전권을 다 내려놓고 내각을 다 국회로 넘겨라. 이러면 받겠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을 그만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갔으면은 딴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 절차 밟아가는 게 맞아.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야당 탓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병준을 정해놓고 지금 정무수석이 없었잖아요. 예? 뭐 어제 이제 오늘 발표 났죠?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서 김병준을 갖다가 해도 되겠는지 정무수석이 전화했었어요 지금. 네, 전화했었어요. 문재인도 좀 만나자. 안철수도 만나자. 특히 안철수는 너희 당의 대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7월 이후에 발표해야 되냐? 안 그러면 또 누굽니까? 박원순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는 근데 저쪽에서 그거 해도 안 한다. 인정 못 하겠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그럼 야당이 저렇게 노는데 굳이 이 사람을 밀어가지고 국회에서 표결도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럼 카드를 바꾸든지 접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 총리 임준을 국회 표결에 과반수를 통과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인사청문회로 가게 됐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인사를 반대하는 거고 보수라면 이건 당연히 인사는 반대해야 돼요. 반대하겠죠. 뭐 저도 반대합니다.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에서 대통령과 손발이 안 맞아요. 안보하고 이념이죠.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뭐 외치는 대통령하고 내치는 총리 간다.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지. 이게 하다 보면 다 뒤섞이는데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그게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위험을 초래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이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1년 남았으면요. 박근혜 정부 사람이 나가서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남의 당 사람 꼬아가지고 이거 해결하면요. 책임 정치가 실종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박근혜 정부에 그래도 책임질 만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임기를 마무리하고 그러다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 못하면 정권 넘겨주는 게 이게 정확한 민주주의지. 뭔가 좀 이게 이 지지도 떨어지니까 남의 당 사람 데려가지고 한번 포장해 보겠다. 이거 완전 꼼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야당이 중립내각 요구하다가 거부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여당하고 정부가 꼼수 쓸까봐 또 이상한 사람 꼬아가지고 이거 어차피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요, 한교안 총리로 당분간 가다가요, 지금 이번에 이 최순실 문제에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기소 단계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검찰의 그 기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 못하겠다. 이것도 이 수사 틀리게 한 거다. 그럼 국감 하겠다 해서 국감 들어가고, 이런 어떤 시점 정도를 거친 다음에 박 대통령이 이 총리를 그러면 내가 바꾸고, 그런데 그 전에 이 일과 관련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조사를 내가 받을 것 같으면 받겠다 하고, 더 나아가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향후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한 다음에 총리가 거기에서 카드로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순서가 많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총리가 급할 이유가 없었어요. 총리 인선이 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아마 인사청문회 가게 되면은 뭐 제가 볼 때 안 갈 것 같은데, 가게 되면 정말 또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김병준 씨는 20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교육부총리 임명됐다가 지금 그 당시 당대표가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한나라당에. 한나라당이 끌어내는 사람이요. 논문 표절과 이 연구비 횡령과 자녀들 특혜 입학 때문에 그 자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었어요, 분명히. 아니, 부총리도 안 된 사람이 총리가 통과될 수 있습니까? 부총리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이 도덕성 때문에 끌어내린 사람을 끌어내린 세력이 다시 총리를 올려놨는데, 야당에서는요, 그 당시 2006년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만 해도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니, 그런데 이게 상식 아닙니까? 적어도 부총리의 낙마한 사람을 총리를 하겠다고 그 사람만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저 사람을 하겠다? 아니, 대통령은 자기가 골란 겁니까? 이걸 고른다고 낙점을 할 때 누구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이해가 안 자료를 돼요. 보는 겁니까? 자료를 보면 김병준 하면 쭉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낙마 요인부터. 아니, 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잘 알지요, 그 상황을. 당연히 이게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해가지고 안철수 대표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건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정무석이 없을 때 인사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난 거고, 이거는 뭐 어떤 경우든 제가 볼 때 인준이 불가능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안 해도 불가능하고요, 인사청문회를 해도 불가능하고, 뭐 저 같으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과 정부와 노선이 안 맞는 총리가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이건 정말 위험하다. 그게 제일 큰 반대지만은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무산됐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이제 황교안 총리는 일단 뭐 유진되겠죠. 유진되지만은, 아니, 이미 총리까지 바꾸겠다 회신했는데 이게 거절당했어요. 이 국회에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하야하든지 탄핵으로 가든지 그 벼랑 끝 승부가 될 수밖에. 이건 야당도 같이 걸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잔머리 꼼수 쓰지 말고 정도를 좀 걸릴 필요 있다. 이럴 때일수록 박 대통령은 이제 수사 대상이 됐죠. 오늘로서 따지면은 뭐 지금 청와대 한강욱 비서실장도 그렇고 법무장관도 수사받을 수 있다 하면 수사를 그대로 받으란 말입니다. 받아서 뭐 이거 간단하게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한 뭐 오래 걸리겠죠. 이게 이 자체가. 내가 볼 때 두세 달, 서너 달 걸리죠. 그럼 그때까지 수사를 철저하게 받고, 박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전면 개각을 한다 했을 때, 이 쇄신을 위해서, 이제 어쨌든 비서실장하고 정무석이 들어왔으니까, 최소한 총리는 그래도 박 대통령을 같이 있고 박근혜 정권을 만든 사람이 책임지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지 국정 혼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야당에게 던져야죠. 이렇게 해서 정권을 마무리하겠다, 이 부분 대해서. 물론 경제사회 분야는 또 탕평으로 정관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협조해달라, 야당한테. 야당이 안 받겠다, 너는 인사권이 없다, 인사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하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 헌정질서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마치 헌정질서이라면 보수나 과거의 수구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민주주의적인 법적 절차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